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금통위가 충격의 연속인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 0.75%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 달의 동결, 다음 달의 금리 인상은 다 아는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재의 기자간담회였죠. 자, 이 자리에서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발언 부분, 지금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축으로 움직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과연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예상 외로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점진적인 문구 삭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힌트가 나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총재님 임기 전에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지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준환 총재가 기존금리의 조정은 경제, 금융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금융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그 불균형 정도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러한 경제 상황의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일각에서 이준환 은행 총재가 혹시 임기 전에 1.25% 코로나19 긴급 조치를 회수하고 퇴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답변으로 확실해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전망대로 유지된다면 1.25% 맞추고 퇴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선 시즌에는 못 올린다, 이준환 은행 총재 퇴임 시기에는 절대 못 올릴 거다,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올려놓고 소신껏 올려놓고 퇴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이준환 은행 총재와 기재부 모두 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현재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준환 은행 총재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자, 8월 금통위 이후에 글로벌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 수급 불균형 지속, 에너지 원자재 상승 장기화 등을 꼽았어요. 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이런 점을 경기, 금융 안정 상황과 같이 놓고 검토해서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약드리면요,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에 맞게 금리 인상이 더 자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제가 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려면 일단 수출 증가세부터 눈에 띄게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의 중요한 변화, 일반적으로 통방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8월 26일 날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환 총재가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통방문이 어떻게 나왔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표현보다는 적절히 조정해 나간다는 부분이 약간 더 급진적으로 느껴지시죠? 자,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뺀 이유에 대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죠. 왜 뺐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의 상당수가 점진의 의미를 회의를 한번 건너뛰는 것, 즉 연속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요. 채권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은 절대 연속해서 금리 못 올린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왜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될까요? 많이 못 올릴까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문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생각은 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연속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네, 그 내용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망보다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누구 전망보다? 채권 전문가 전망보다. 야, 채권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굳이 그런 통방문 문구까지 바꿔가면서 이것을 시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가? 당장 이번 10월 금통위 풀을해서 언론사가 20명의 채권 전문가 대상으로 내년에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까 봤거든요. 그랬더니 1.0%까지 올린다가 1명, 1.25%까지 오른다가 16명, 그리고 1.5%까지 오른다가 3명이었습니다. 상당수가 1.25%에서 더 못 오를 거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부분, 한마디로 니들이 점진적이나 문구 때문에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것을 빼주겠다,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연속된 금리 인상 등도 가능한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기자간담회 끝부분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2명의 금통위원이 연속된 금리 인상을 주장했는데 금통위 내에서 점진적인 아닌 빠른 금리 인상 주장이 강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준왕 총재가 금통위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여건만 되면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자가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질금리 마이너스라 적정금리는 최소한 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은행이 1년 정기예금 맡기죠. 자, 1년 정기예금 금리 1% 준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한 2.5%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1% 받아도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이것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1.5%라 왜 예금에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채 증가의 그 근본 원인이 되더라.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런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안 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준왕 총재가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은 우리가 추정한 중립금리보다도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금리의 적정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야, 우리는 중립금리를 한 2.5%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죠. 그래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요,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넘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 금융국책연구원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서 적정 수준보다 아직 1.8%포인트 낮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참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채권 시장은요, 오전과 오후에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당연히 오전에는 야, 금리 동결 이런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몇 명이 금리 인상을 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니까 채권금리 단기물 같은 경우는 하락하거나 이제 전월 대비 동일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후장에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2년물 같은 경우는 11bp 올라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7bp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들이 금리 전망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다음 달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1.25% 기준금리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왔고 내년 말까지 1.5% 도달 가능성, 속속 국내 전문가들도 금리 전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의 내년 물가 전망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고요. 만약에 쇼킹부동산 전망대로 물가 불안이 내년에도 확산된다면 1.75% 이상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만약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1.25%가 맞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시장부터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지금 내년에 공급 부족한 건 아파트 얘기죠. 빌라,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그런데 0.5%의 기준금리의 전세 가격과 1.25% 금리의 전세 가격은 같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1.5%를 넘어서면요, 매매 시장도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1.75% 이상까지 간다면 정말로 내년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일어날 수 있고요. 2023년에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올 수 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2010년, 2011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도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세 부동산 하락기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3년이 될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2010년, 2011년보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기에는 2010년과 2011년에는 미국은 저물가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